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오늘은 좋은 의미, 나쁜 의미로도 화제가 되고 있는 샤오미의 전기차 SU7의 상품 컨셉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객 시승 행사 중 발생했던 제어 불능 문제에 대해 자동차 경험도 없는 중국의 가전업체가 만드니 그 수준이 아니겠어 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SU7의 상품 발표 이벤트에 참석했던 리오 샤오펑 리오토의 CEO는 고성능이면서 파격적인 가격이 발표되는 순간 얼굴 표정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샤오미는 IT 기반의 베스트 에포트형 개발 방식으로 차를 개발했기 때문에 기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개런티형 개발 방식과는 다릅니다. 베스트 에포트형 개발 방식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소프트와 하드를 분리하여 개발하면서 개발 스피드를 매우 중시합니다. PC에서 렉이 걸리거나 뻑이 나면 껐다가 다시 켜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지배합니다. 개발 과정이나 개발 후 문제가 발생하면 현상을 파악하고 곧바로 개선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반면 개런티형 개발 방식은 성능, 안전, 품질에서 철저함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모든 과정을 거치다 보니 개발 기간이 긴 편입니다. 이렇게 개발함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많아짐에 따라 소프트웨어 문제를 포함한 문제들이 론칭 초기에 발생도 합니다. 개런티형 개발 방식이 시선에서 바라보면 테슬라나 샤오미의 론칭 초기에 제어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중대하게 보일 것입니다. 다이슨이 포기했고 애플이 10년 개발하다 포기하는 것을 샤오미가 3년 만에 전기차를 개발했다고? 그러니 얼마나 문제가 많겠냐는 의견은 이런 시선에서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선으로는 100년 만에 자동차 대변이기 시대를 읽는데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샤오미는 포르쉐의 타이칸이나 테슬라 모델 S를 능가하는 SU7의 성능을 어떻게 구현했을까요? 테슬라 BYD의 수직 통합 전략과는 다른 수평 분업 전략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비 반값으로 정한 파괴적 가격 전략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요? 레거시 업체보다 먼저 탑재한 차량 OS는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구축을 염두에 두고 개발했는지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보면 좀 더 흥미로워질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NEV 시장은 메인스트림 세그먼트에서는 BYD가, 프리미엄 세그먼트에서는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20만, 30만 위안대의 프리미엄 세그먼트에는 여러 형태로 생겨난 신규 브랜드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주도하는 시장에 가장 먼저 리오토, 니오, 샤오펑이 일찍 도전했습니다. 여기에 BYD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지향하는 덴자, 판첸바오에 이어 럭셔리 브랜드인 양까지 런칭했습니다. 지리는 지커를 장기차는 D8로 이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력은 IT 업체인 알리바바, 바이두와 화웨이가 기존 업체와 조인트 벤처로 출범시킨 각각의 브랜드들입니다. 이들 신규 브랜드는 공통으로 브랜드 인지 확대의 과제가 있지만 이 중 화웨이와 세레스가 공동으로 출범시킨 아이또 브랜드는 다른 브랜드의 판매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이 정글에 샤오미가 뒤늦게 뛰어들었습니다. 샤오미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성비를 앞세워 중국에서는 5위, 글로벌 시장에서는 3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성스러운 고객, 사업 기반을 활용하여 후발주자로서 짧은 시간에 인지도를 확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순이익은 192억 위안, 한국 돈으로 3조 6천억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탄도 부족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샤오미는 애플의 애플과 같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기차 SUV7에서도 가성비 좋은 이미지 전략을 계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SU7의 성능 목표는 테슬라 모델 3를 압도하고 포르쉐의 타이칸, 테슬라의 모델 S를 능가하는 목표로 개발되었습니다. 차량 제어는 전장 4997mm, 휠베이스 3000mm로 경쟁 모델 대비 밸런스가 잘 잡혀 있습니다.
스타일에서 사이드 뷰에서 봤을 때 프론트 후드의 디자인은 유럽의 럭셔리 스포츠 세단이 아닌가 할 정도이고, 포르쉐 타이칸 이미지도 약간 보이면서 전체 이미지는 슬릭하고 스포티합니다. 요즘 중국 전기차들은 전비를 중시하여 CD치를 매우 낮추고 있습니다. SU7의 CD치는 BYD 럭셔리 브랜드인 양왕의 U7과 함께 최저인 0.195를 기록했습니다. 샤오미는 BMW의 전설적인 디자이너였던 크리스 뱅글을 디자인 컨설턴트로 내세워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외장 디자인 담당은 벤츠에서 비전 EQXX를 디자인했던 중국인입니다. 낮은 CD치는 벤츠 EQX에서의 디자인 경험을 살린 결과라고 보입니다. SU7의 인테리어는 최근 중국 시장에서 유행하고 있는 조수석 측까지 전개하고 있는 대형 디스플레이로 디지털 경험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16.1인치 디스플레이와 56인치에 달하는 AR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탑재했지만 오히려 테슬라 차처럼 심플한 구성으로 보입니다. 샤오미는 스마트 캐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테슬라 차나 중국의 최근 전기차와는 달리 필요한 기계식 버튼을 과감히 채택했습니다. 센터 콘솔에는 공조장치를 설정하거나 에어 서스펜션 조정 등의 즉각적인 조작이 필요한 기능을 물리적인 스위치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와 같이 아날로그에 익숙한 사람들의 사용 편의성도 고려했습니다. 또한 뒷좌석 쪽에는 사용자가 소유한 태블릿을 장착할 수 있으며 원터치로 차량 공조라든지 사운드 시스템, 앞좌석 시트 조절 등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샤오미 태블릿뿐만 아니라 애플이 아이패드 등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CEO는 애플을 의식한 발언을 했습니다. 애플은 자동차 제조를 포기했지만 샤오미는 애플의 카플레이와 아이패드도 서포트한다고 하면서 애플이 구상을 대신하여 실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계에서 인기가 높은 애플 고객까지도 샤오미의 전기차 고객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샤오미는 테슬라 BYD의 수직 통합 전략과는 달리 수평 분업 형태로 추진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분리하여 소프트웨어는 샤오미가 주도하고 하드웨어는 글로벌 부품 업체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애플이 생산 파트너를 찾지 못한 아픔이 있었지만 샤오미는 북경 기차와 협업하면서 양산까지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생산 능력은 1단계로 15만 대로 구성했고 2단계는 30만 대로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샤오미의 ADAS 기능은 샤오펑 등이 적용하고 있는 NOA, 즉 내비게이션 온 오토파일럿을 샤오미 파일럿으로 명칭하면서 적용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테슬라 FSD의 기능과 비슷한 것으로 복잡한 도시에서의 좌회전, 우회전 등 교차로에서의 주행과 신호등 앞에서의 정지, 출발, 자전거, 오토바이, 보행자를 피하고 공사 등으로 인한 차선 감소 등에도 핸즈프리로 대응할 수 있는 운전 보조 기술입니다. 그러나 샤오미는 테슬라처럼 3D 고정 지도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본 트림에는 카메라만으로, 하이 트림에는 카메라와 라이더를 쓰는 차별적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자율운전 개발에서 입력부터 출력까지를 AI 계산으로 하는 소위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샤오미는 아직 테슬라 수준에 못 갔지만 주차 기능에 한정해서는 선행해서 양산했다고 합니다. 샤오미의 강점은 니오 샤오펑처럼 차량 OS를 운영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에 적용하고 있는 하이퍼 OS를 탑재하여 차량과 스마트폰, 가전제품과의 원활한 연동이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니 혼다의 아필라가 소니의 콘텐츠를 통한 비즈니스 확대를 목표로 한다면 샤오미는 스마트폰 업체의 강점인 앱 서비스와 연계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스마트폰, 가전제품, EV 등 샤오미 유저가 되면 샤오미 제품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고 관련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U7의 플랫폼은 2휠 드라이브에는 400V 시스템을, 4휠 드라이브에는 800V 시스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휠 드라이브에는 LFP계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와 CATL의 션싱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4휠 드라이브에는 NMC계의 CAT의 지린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샤오미가 가장 공들인 부분 중 하나는 속도에서 승부를 보려고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는 모터의 성능이라고 생각됩니다. 모터의 고회전화는 스포츠 성능을 높일 수 있고 동시에 소형 경량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개발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고강도 전자강판을 이용하여 테슬라와 동등 수준인 21,000rpm의 최고 수준으로 고속 회전을 실현했습니다. 반고체 전지 배터리로 용량을 150kWh까지 증대한 리오나 140kWh의 지린 배터리를 탑재한 지커의 미니밴 항속거리보다는 짧지만 101kW 용량으로 810km의 항속거리를 실현한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특히 4휠 드라이브 차량인 맥스트림인 경우 제로백 성능과 최고 속도에서 포르쉐의 타이칸 터보와 테슬라 모델 S를 능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00m에 도달하는 시간에서도 타이칸 터보보다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사의 발표치는 어디까지나 자사 연구개발센터에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동최디.com은 주요 경쟁차와 함께 4휠 드라이브 트림인 맥스 차량을 실제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SU7의 인증 항속거리는 800km였는데 실제 주행거리는 643km로 측정되어 20.6%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샤오펑의 X7의 19.8%와는 차이가 나지만 테슬라 모델 3와는 매우 근사한 수치로 경쟁 모델 대비 우수한 편이었습니다. 제로백 성능 평가에서 샤오미는 2.78초로 발표했지만 실제 측정치는 3.24초로 0.5초 정도 느리다고 나왔습니다. 400m까지의 도달 시간은 발표치보다 약간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샤오미의 모터 성능의 우수성을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BYD가 매우 공격적인 가격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샤오미는 전기차에서도 가성비의 끝판왕임을 주장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고성능임에도 불구하고 SU7 스탠다드의 가격은 테슬라 모델 3보다 3만 위안 싸게 설정하였습니다. SU7 맥스의 성능은 테슬라 모델 S를 능가함에도 테슬라 모델 S의 69만 8,900위안에 반값도 안 되는 29만 9,900위안으로 설정했습니다. 샤오미는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하여 테슬라처럼 거대한 차체 부품을 알루미늄 주주로 일체 성형하는 9,100톤급의 기가 캐스트를 도입했습니다. 72개의 부품을 하나의 부품으로 하여 코스트를 내렸고 셀2바디 기술을 채용하여 부품 점수를 줄였습니다. 그러나 이 가격은 이 정도로는 커버할 수 있는 가격 설정이 아닙니다. 샤오미 CEO도 손해보는 가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신생 자동차 업체 중에는 리오토를 제외하고 대부분 아직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계속하여 수요를 받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샤오미도 이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요? 샤오미 CEO는 애플이 실현하려고 했던 서비스를 샤오미가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스마트폰, 가전 등에 탑재된 하이퍼 OS를 전기차에 탑재하여 전기차를 포함하여 200개 이상의 제품군과 연계시켜 고객의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샤오미의 에코시스템에 관계하도록 하여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한다는 의미라고 해석됩니다. 테슬라가 전기차와 재생가능 에너지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샤오미는 생활 데이터를 수직 통합하여 인간, 차, 주택의 스마트 에코시스템을 통한 비즈니스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샤오미가 IT 업체로서는 혼다와 추진하는 소니보다도 먼저 시작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비즈니스가 하루빨리 탄생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